자율비행 드론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하게 된 최종윤, 김민준, 김병욱 팀입니다. 목차로는 인트로덕션, 메소돌로지, 시뮬레이션 실험, 실제 환경 테스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실내 자율비행 드론의 개요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메소돌로지에서는 카메라 라이더 기반 인코더 구조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시뮬레이션 익스피어리먼스에서는 에어심 시뮬레이션에서 학습된 정책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리얼 월드 익스피어리먼스에서는 실제 드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목적은 GPS가 닿지 않는 실내 환경에서도 드론이 강화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를 사용해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드론이 주변 환경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이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이고, 가운데 그림은 라이다 데이터를 간략하게 시각화한 모습, 오른쪽은 이를 3D 좌표화하여 실제 처리하는 값입니다. 실내 자율비행 드론은 구조, 감시, 물류 등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필요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GPS가 잡히지 않아 위치 추정이 어렵고, 기존 룰 베이스드 방식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룰 베이스드 방식이란 사람이 미리 정의한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강화학습 기반의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강화학습은 오른쪽 위 그림처럼 에이전트가 환경을 관찰하고 행동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서 점점 더 좋은 행동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온 폴리시 강화학습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에이전트가 현재 정책을 기반으로 환경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해당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도 이런 온 폴리시 구조를 사용해 드론이 환경 속에서 스스로 더 나은 행동을 학습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강화학습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한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사람이 미리 정한 규칙에 의존하는 룰 베이스드 방식이 아닌 환경 변화에 취약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 폴리시 알고리즘 중 하나인 폴리시멀 폴리시 옵티미제이션, 즉 PPO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액터 네트워크가 행동을 결정하고 크리틱 네트워크가 그 행동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는데, PPO는 정책이 한 번에 너무 크게 바뀌지 않도록 클립 함수를 사용해 변화폭을 제한하여 안정적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전체 모델 구조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먼저 카메라 인코더에서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으로부터 유의미한 특징을 추출하고, 라이다 인코더에서는 라이다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또 다른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 두 특징을 합쳐서 정책 네트워크로 보내면 정책 네트워크가 PPO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된 정책에 따라 최적의 행동을 출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인코더의 구조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코더 구조는 카메라와 라이더에서 각각 두 가지씩 특징을 추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카메라에서는 레즈넷 50으로 전역 특징을 추출하고 욜로 VA-렌을 이용해 탐지된 객체의 위치와 각도 같은 국소 특징도 함께 추출합니다. 라이다에서는 포인트넷으로 3D 공간 전반의 전역 특징을 추출하고 추가로 라이다 포인터를 극좌표로 변환해 국소 특징도 함께 추출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조합해 이후 정책 네트워크로 전달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때 인코더는 학습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활용했습니다. 카메라 인코더는 이미지 넷으로 학습된 레즈넷 50을 사용해
기본적인 기하학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강화했고, 라이다 인코더는 토론토 3D로 학습된 포인트 넷을 사용해 3D 공간에서 장애물 분포를 파악하는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국소 특징은 욜로 VA10을 직접 수집한 데이터셋으로 밀리에 학습시켜 명시적으로 객체 탐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는 앞에서 설명한 카메라 인코더와 라이다 인코더의 특징을 입력으로 받아 드론이 취해야 할 최적의 행동을 연속값 형태로 출력합니다. 출력되는 행동은 4가지로 드론의 전후 방향속도, 좌우 방향속도, 상하 방향속도, 그리고 드론의 수평 회전 속도입니다. 이 4가지 값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된 연속 행동으로 PPO 정책에 따라 매 스텝마다 확률적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의 보상 설계는 크게 보상 항목과 페널티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보상의 주요 특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물을 회피하도록 충돌시 큰 페널티를 주었고, 두 번째로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보상이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태스크에서 일관되게 학습되도록 각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했고, 마지막으로 시각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ROI와 면적 변화 같은 시각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과제는 총 3가지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먼저 타겟 추적, 타겟 접근, 그리고 장애물 피하기입니다. 그런데 학습 초기부터 장애물 회피는 어렵기 때문에 이 3가지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드론이 타겟을 탐지하도록 학습한 뒤 그 다음 탐지된 타겟에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시키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며 학습시켰습니다. 학습을 고정된 환경에서만 진행하면 특정 환경에 과적합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목표 위치나 장애물 배치를 무작위로 바꿔가며 학습시켜 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실험은 우분투 기반 에어심 얼리얼 엔진 환경에서 진행했고, 학습에는 RTX 4090 GPU가 탑재된 컴퓨터 공학과 졸업 프로젝트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3가지 태스크 중 첫 번째 태스크인 타겟 트래킹입니다. 드론이 카메라 화면의 중앙에 타겟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학습하였고, 그 결과 영상과 같이 드론이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 어프로칭입니다.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Obstacle Avoidance입니다. 장애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학습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드론 내부에서는 라즈베리 파이가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 데이터를 받아 이를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 즉 GCS에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GCS는 쉽게 말해 드론의 지상 관제 컴퓨터로서 센서 데이터를 받아 정책 네트워크로 최적 행동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드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드론 실험 환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드론은 픽스워크 하드웨어 위에서 PX4 펌웨어가 동작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비행 제어를 수행합니다. 또한 온보드 컴퓨터인 라즈베리 파이는 픽스워크와 통신할 때 MAV 링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명령을 주고받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